안녕하십니까. 경주지의 금병철입니다.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주지의 5월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 촬영 후 합성 방법을 인천지부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경주지에서는 합성하기 전에 별 촬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꼭 FM이다 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촬영 장비로는 카메라, 여유 배터리, 렌즈는 광각이나 의안이고 F값은 2.8 이하면 좋겠습니다. 릴리즈, 삼각대, 후레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날씨는 구름이 없고 맑고 청명한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고 주변에 빛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달빛이 없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달이 밝거나 보름달은 피하여야 합니다. 추운 날은 하늘이 청명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대신에 보온과 렌즈 서리 방지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 메뉴 세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재생 시간을 해제해야 합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 장노출 시 이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고감도 ISO 노이즈 감소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북극성 찾기가 되겠습니다. 별 궤적 사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성을 찾아야 합니다. 북극성은 핸드폰에 별찾기 앱을 이용하거나 눈으로 북두칠성을 찾아서 물주걱 변두리의 두 별 길이의 5배쯤 되는 새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삼각대 설치입니다. 삼각대는 평평한 곳에 흔들림 없이 북극성을 정면으로 하여 설치합니다. 카메라와 연결한 후 연결이 잘 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지 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초점과 구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점은 찍고자 하는 대상 사물에 후레쉬를 비추어 초점을 맞춘 후 잠그어 줘야 합니다. 구도는 먼저 M모드로 설정하여 ISO 값을 2000 이상으로 하고 셔터를 8초 이상으로 하고 조리개를 최대 개방 2.8 이하로 하여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찍은 사진을 뷰바인더를 보고 구도를 잡습니다. 이 북극성이 찍으려 하는 사물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탑을 찝을 경우에는 탑 꼭대기 중앙에 북극성을 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 번 사진을 찍어서 구도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세팅하기입니다. 배터리는 만충해야 하고 화질 모드는 JPG로 해야 합니다. 로우 파일로 찍을 경우에 카메라 메모리도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별 합성 프로그램이 로우 파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촬영 모드는 M으로 하고 화이트 밸런스 K 값은 3000 정도로 해줍니다. 렌즈는 초점을 맞춘 후 MF 모드로 잠그어 줍니다. 조리개는 F4에서 F8 정도로 하고 제가 찍어 보니까 F5.6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셔터 속도는 30초로 하고 ISO는 400에서 800 정도 하는데 640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조리개와 ISO는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촬영 모드는 최고 속도 연사에 두고 AF 동작은 원 소트에 맞추면 됩니다. 다음은 촬영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한 후 수동 릴리즈를 눌러서 록으로 고정합니다. 30초로 맞춰놨기 때문에 분당 2매로 찍힙니다. 150에서 200장 내외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촬영한 후 별 합성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스타텔러스나 스타스택스로 합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일 이름 일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촬영한 파일을 컴퓨터에 옮기면 이렇게 영어와 숫자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파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한 후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됩니다. 아니면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사진이 전체기 선택을 한 뒤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파일명을 적어서 만약에 이것을 야경으로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엔터를 치면 한 번에 25장의 파일 이름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출이 부족한 사진에 대한 보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깜빡하고 마이너스를 많이 주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는데 이 사진이 좋으면 보정을 해야 써야 하겠죠. 일단 우선 노출이 부족한 사진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야경에 찍었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출 부족 사진은 간단하게 여기 우측에 노출 요거를 우측으로 이동하면 노출 부족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 부족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 로우 파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정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 수직 이미지를 동시에 맞추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 장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직과 수평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형 도구로 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형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우측에 수직 수평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좌로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면 수평이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다시 또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또 아래 위로 상하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면 수직이 많이 보정이 됩니다. 다시 이쪽에도 선을 하나 그어서 보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과 수평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을 맞춘 후 이미지 열기를 하여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직 수평 변형 도구를 우측을 사용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수직을 이렇게 하면 밑에 여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좌우로 선을 꺼서 조정을 하면 여백이 안 생기고 수직 수평이 잘 맞춰집니다. 다음은 타겟 어저스멘트 툴을 이용하여 영역의 부분적인 이미지를 지정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 장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측 5번째 지정된 조정 도구를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 매개 변수 곡선과 색조, 채도, 강도가 나옵니다. 매개 변수 곡선을 누르면 우측에 이렇게 곡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진에서 까만 부분을 더 까맣게 이렇게 하면 이쪽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색조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녹색을 좀 조정하고 싶다 하면 녹색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쿠아 계열이 움직입니다. 다시 채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채도를 높이면 녹색 계열과 노란 계열이 올라갑니다. 다시 강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강도 조정하면 녹색 계열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사진에서 내가 영역 부분을 조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우측에 기본값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대 축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불러온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표시가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표시의 휠을 움직여 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확대 축소를 하면 아주 편리하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른쪽에 누르면 6%부터 1600%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선택하면 200%가 확대가 됩니다. 다시 또 좌측에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숫자가 6%에서 160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50%를 하면 사진이 50% 확대가 됩니다. 다음은 색상 심플러 도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플러 도구를 선택하여 사진을 눌러보면 RGB 수치를 알려줍니다. 사진을 한 장 불러오겠습니다. 좌측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색상 심플러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배를 눌러보면 R이 238, 238, 237입니다. 여기에서 값이 200이 넘으면 밝다는 뜻입니다. 다시 파란색을 눌러보면 137, 166, 210입니다. 여기도 파란색 B가 조금 밝다는 뜻입니다. 검은색을 눌러보면 R이 14, 13, 16입니다. 30 이하는 어둡다는 뜻이 됩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사진을 조정하면 색조나 채도를 조정하면 아주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사진을 한 번에 조정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일단 사진을 보정합니다. 노출을 보정하고 대비도 조금 밝은 조금 낮춥니다. 어두운 부분을 살짝 올리고 흰색 계열은 그대로 놓고 검정 계열도 살짝 올립니다. 텍스처하고 명료도도 조정합니다. 활기도 조정하고 채도는 살짝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을 조정하였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맨 마지막을 누르면 전체 사진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물결을 누르고 설정 동기화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위 세트의 값이 나옵니다. 프로필 색상부터 쭉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보정했던 부분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밑에 4가지 사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사진을 저장을 하려면 물결 사진회가 모두 선택을 합니다. 모두 사진이 하나, 둘, 셋, 4장이 선택되었습니다. 왼쪽 이미지 저장을 해봅니다. 대상은 새 위치에 저장할 것이냐 같은 위치에 저장할 것이냐 선택하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저장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 확장자는 JPG로 합니다. 문서 이름은 저장한 후에 일괄적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색상 공간은 어도비 RGB로 놔둡니다. 이미지 크기는 너비 및 높이로 맞추고 딥하게 올리기 쉬운 이미지로 제가 임의로 900에서 600으로 조정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원 사이즈대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출력은 선명하게 하기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이즈를 한꺼번에 줄이려면 이 사이즈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3000에 2000으로 조정을 하면 해보겠습니다. (200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한꺼번에 사이즈와 크기가 다 조정이 되어 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이나 오른쪽 등 큰 면이나 특정한 영역을 선택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주에이트 필드와 방사형 필터 조정 브러쉬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 장 불러왔습니다.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를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초록색 부분은 100% 적용이 되고 빨간색 부분은 0%가 적용이 됩니다. 이쪽 노출을 올려 보겠습니다. 좌측 부분이 노출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리면 더 깜깜해집니다.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다시 여기를 선택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하늘을 좀 더 푸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하늘색을 새파란색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 일부 하늘이 새파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새파랗게 하려면 선명도와 텍스처 등을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방사형 필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사형 필터를 선택합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안쪽이 이렇게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안쪽이 검었고, 안쪽을 선택하면 바깥쪽이 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기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것도 이동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조정 브러쉬를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브러쉬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왼쪽에 조정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그러면 조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녹색 부분이 좀 연하다 싶으면 색상의 연두색을 바꿉니다. 크기를 조정을 하고 패드 값을 79 정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이 짙은 부분에 연두색이 더 선명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분홍색을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크기를 더 줄입니다. 다시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폭넓은 면적은 그래듀에이티드 필터를 사용하고 부분 면적을 조정할 때는 방사형 필터를 사용하고 세부적인 면적을 조정할 때는 조정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먼지를 제거하고 다른 이미지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불러옵니다. 위에 별색 제거를 선택을 합니다. 크기를 조정을 하고 패드 값도 조정을 합니다. 좌측 부분에 여기에 나뭇잎을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심포트 키를 누르고 맨 밑에 사진을 선택하면 모든 사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결을 선택한 후 설정 동기화를 누릅니다. 설정 동기화를 눌러서 별색 제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진이 이렇게 나뭇잎이 제거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편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 숫자 제거 및 왜곡 수정 그리고 비네팅 제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처음으로 일단 사진을 최대한 확대를 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색수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수차 제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색수차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른색의 색수차가 나타납니다. 을 선택을 하면 왜곡, 언저리 제거, 비네팅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원위치로 합니다. 왜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을 하면 이렇게 볼록하고 오목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진의
형태를 적당히 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비넥팅도 양을 하면 잘 생기고 우로 하면 없어집니다. 이것도 사진을 보고 적당하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색수차 제거는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 중 선명 효과와 노이즈 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불러왔습니다. 세부를 눌러보면 선명 효과와 노이즈 감소가 있습니다. 먼저 선명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에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JPG 파일을 눌러보면 선명 효과 양이 0입니다. 세부 묘사는 25입니다. 로우 파일을 눌러보면 선명 효과 양이 40입니다. 이것은 차이 나는 것은 JPG 파일은 카메라에서 선명 효과가 기본으로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로우 파일은 선명 효과가 40, 세부 묘사 25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명 효과를 보려면 사진을 확대하여 봅니다. Alt를 누르고 사진을 확대합니다. 선명 효과는 양은 질감에서 선과 면을 움직여 주는데 선에 더 많이 움직여 줍니다. 우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명한 선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부 묘사는 선과 면 중에 면에 더 많이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 세부 묘사도 움직이면 약간의 변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는 질감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선은 남기고 면을 빼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의 질감을 빼주고 싶을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의 면을 빼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스크의 Alt 키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 흑백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까만 부분에 변한 것이 면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lt 키를 눌러서 양을 보면 흑백으로 어느 정도 질감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묘사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스크도 해보면 선과 면이 빠지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스크는 선은 그대로 있고 까만 부분에 면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 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이즈를 없애려면 일단 사진을 확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진을 확대한 후 강도를 옮겨 봅니다. 이렇게 옮기면 이 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테일이 죽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도 세부 묘사를 움직여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노이즈를 많이 올리면 디테일이 죽기 때문에 강도 세부 묘사도 같이 올려줍니다. 색상은 컬러 노이즈가 있을 때 올려주면 됩니다. 세부 묘사 적당하게 컬러 노이즈가
뭉쳐 있을 때 부드럽게 해주면 됩니다. 컬러 노이즈는 100% 색상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칠어진 면을 눌러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경주지회 5월 온라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